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바로 서동지전인데요. 이 작품도 역시 고전 우화 소설입니다. 저는 이 작품이 서대주전하고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둘 다 쥐랑 다람쥐가 등장인물이라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동지전이라도 제대로 읽어보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서동지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옹주 땅 구궁산 토굴 안에 서대주라는 짐승이 살았습니다. 서대주가 어떤 짐승이냐 하면 바로 쥐예요. 짐승 중에 으뜸인 서대주는 원래 인간들의 음식을 도적질해서 먹고 살았지만 인간들이 쥐 가죽을 벗겨 쓰는 일이 많아지자 구궁산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 숨어 살게 되죠. 서대주는 대대로 자손을 번성시켜 밤엔 산에 올라 양식을 마련하고 낮엔 자손들과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부터 집안에서 시중을 들던 쥐가 찾아와 문안 인사를 드리다가 기쁜 소식을 전하네요. 바로 태종 황제가 금용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서대주 종족이 금용성 창고 안에 쌀을 훔쳐 없애 알아서 금용성을 쳐주니 큰 공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황제는 특별히 서대주에게 벼슬이랑 재물을 내리고 서씨 종족은 너무너무 기뻐 잔치를 열자고 합니다. 3월 중에 좋은 날을 잡아 잔치에 초대하는 글도 보내고 음식도 마련하고 아주 바쁘게 잔치 준비를 하네요. 드디어 3월 잔칫날이 되어 구궁산 팔궤동으로 모든 쥐들이 모여들고 서대주의 아들들은 서대주에게 술을 올리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구궁산 봉우리 서동쪽에 다람쥐가 살고 있었는데요. 본래 성품이 억세고 엄청 게을러서 먹을 게 없을 만큼 가난했어요. 근데 마침 서대주가 잔치를 연다고 하니 이거저거 얻어먹고 싶어서 남편 다람쥐가 찾아가려고 하죠. 물론 부인 다람쥐는 초대도 안 했는데 염치 없이 왜 가냐고 제발 가지 말라고 말리지만 남편 다람쥐 고집불통이에요. 당당히 잔치집으로 찾아간 남편 다람쥐. 바로 서대주한테 가서 기쁜 일에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합니다. 얼굴이 초췌하고 꾀주제한 옷을 입은 다람쥐를 본 서대주는 그래도 불쌍히 여겨 따뜻하게 맞아주네요. 그랬더니 다람쥐는 잔치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틈을 타서 서대주에게 자기 사정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저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배운 것도 없어 근근히 살아왔는데 흉년을 맞이해서 가족이 모두 굶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저에게 자비심을 베풀어 생률과 백자를 좀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네요. 여기에서 생률은 밤이고 백자는 잣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서대주는 안타까워하면서 갚을 생각하지 말고 살림에 보태라고 생률과 백자를 내주죠. 다람쥐는 서대주에게 감사하다고 절을 한 후 양식을 갖고 집으로 갑니다. 밤늦도록 기다리던 부인 다람쥐는 남편이 먹을 걸 갖고 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람쥐 부부는 그 양식으로 봄, 여름, 가을을 잘 지내게 되죠. 하지만 겨울이 오니 갖고 온 양식은 다 떨어지고 다시 한 끼 죽도 먹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남편 다람쥐는 다시 서대주에게 가서 양식을 구걸할 생각을 하는데요. 부인 다람쥐가 또 찾아가서 구걸하는 건 남자로서 차마 염치 없는 짓이에요. 그러니 낭구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애걸복걸 하죠. 하지만 남편 다람쥐는 염치 생각했다간 굶어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기어코 팔계동으로 찾아갑니다. 지난번 주신 양식 덕택에 봄과 여름을 무사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을에 거둔 쌀을 초겨울에 다 먹고 그 후에 산에서 열매를 구하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 쌓여 양식 구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새해를 맞아 조상님들께 차례라도 지낼 수 있게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하니 서대주는 깊이 생각하다가 드디어 말을 꺼내요. 우리 서씨 친척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나눠주는 재산이 상당히 많아 그대를 돕기 어려울 것 같소. 이는 내가 부족한 것이니 훗날 다시 생각해보리다. 서대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가 친척들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으니 미안해하면서 어렵게 거절을 하네요. 하지만 알다시피 다람쥐가 본래 성품이 표독하고 못됐잖아요. 서대주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화를 내면서 어디 두고 보시오. 뭐 부자는 맨날 부자일 것 같소? 또 가난하다고 계속 가난하라는 법 없소이다. 분하고 원통해 죽겠네. 이러고는 집에 돌아오니까 부인 다람쥐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남편이 서대주가 돈 있다고 푸대접하면서 지네 친척들만 챙기더라. 황제한테 그렇게 재물을 받았는데 나한텐 땡전 한 푼 안 주니 가만히 안 있겠다고 난리를 피워요. 그러면서 산군에게 신고해 형벌을 내리게 할 거라고 하죠. 하지만 부인은 남편을 크게 꾸짖습니다. 서대주는 우리랑 남이나 다름없는데도 안면이 좀 있다고 양식을 줬는데 무슨 면목으로 거절 좀 했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더구나 관청에 고발하겠다고 하면 이건 완전 적반하장이죠. 서대주는 원래 너그러운 사람이니 반드시 나중에 살해를 할 거예요. 비록 천한 여자의 말이지만 내 말 좀 듣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남편 다람쥐가 이 천한 계집이 어딜 감히 날 가르쳐? 서대주는 너그럽다고 하고 난 포악하다고 꾸짖으니 날 배반하고 서대주랑 잘해보고 싶구만. 자고로 여자는 남자를 따라야 하니까 내 말대로 해. 하고 막말을 쏟아부어요. 하지만 아내도 가만히 있지 않네요. 가난하고 힘들어도 참고 살았더니 이제 와서 날 모욕해? 난 차라리 수양산에 가서 굶어 죽을 거니까 당신 혼자 잘해보세요. 이러고는 확 가출을 해버립니다. 와, 대단한데요. 이 모든 게 서대주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한 남편 다람쥐. 결국 곤륜산으로 가 백호상군에게 소장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가관이에요. 저는 원래 천성이 고지식해서 굴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친척도 없이 가족들이랑 그저 밭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궁산 팔궤동에 사는 서대주 놈이 노복지 수십 명을 데리고 밤에 저희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힘들게 거둔 양식을 뺏고 저를 때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어서 이 억울한 마음을 백호상군께 올리오니 잘 살피시어 서대주 놈에게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거짓으로 고발을 하네요. 그러니 백호상군은 양쪽 편의 말을 다 듣고 결정을 내리겠다며 오소리와 너구리에게 서대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죠. 하지만 오소리랑 너구리는 서대주가 재물이 많아서 교만하니까 이참에 분을 갚자. 그리고 소송당하면 예물을 바치는 전례가 있으니 수백 냥이나 받아보자. 이러고는 신나서 서대주에게 찾아가요. 이렇게 오소리와 너구리가 팔궤동에 나타나자 서대주 집안에서는 깜짝 놀라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서대주는 죄가 없는데 뭐가 두렵겠냐며
당당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오소리를 기쁘게 맞이하면서 술을 대접하겠다는 서대주. 오소리는 본래 마음이 착해 서대주가 너그럽게 나오니 마음이 눈 녹듯 확 풀어지죠. 하지만 너구리는 원래 음흉한 짐승이거든요. 만약 들어갔다가는 괜히 죄인 다루는데 거북할 수도 있고 기왕 뇌물을 받으려면 실속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거절을 해요. 하지만 오소리가 너구리를 막 설득하니 둘은 결국 안으로 들어가네요. 수십 잔의 술이 오고 간 후 맏아들 쥐는 뇌물을 전달하고 오소리와 너구리는 서대주를 데리고 백호상군에게 갑니다. 이제 백호상군은 다람쥐가 서대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니 서대주는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죠. 그랬더니 서대주도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써서 올리네요. 저는 재물이 수천금에 황제께서 내리신 밤나무까지 있어 복이 넘치는 걸 오히려 염려하는데 집안에 늙은 종이라도 무엇이 부족하여 남의 양식을 도적질하겠습니까? 반대로 다람쥐는 너무 가난한 데다 어제 거둔 걸 오늘 먹고 사는 인물이라 언제 도둑 맞을 양식까지 저축했겠어요? 작년에 저한테 부탁을 하길래 생률과 백자를 좀 줬더니 올해 또 와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저희 집안을 챙기느라 거절했더니 이렇게 소송을 한 겁니다. 제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산군께서 진상을 잘 가려주시고 이런 송사가 생긴 것은 산군이 덕을 널리 베풀지 못한 것이니 스스로 탄식하옵소서. 와, 이렇게 자기 결백도 밝히면서 산군이 정치를 잘해야 한다는 뼈 때리는 말까지 썼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서대주의 글을 본 백호상군은 잠시 말이 없더니 드디어 판결을 내립니다. 서대주는 당돌이 위를 범하여 나의 덕이 없음을 꾸짖으니 죽어 마땅하다. 하지만 너처럼 고든 사람이 어찌 다람쥐의 양식을 도둑질하리요. 그건 말이 안 되니 다람쥐는 유배 보내고 서대주는 즉시 풀어주라. 이렇게 명쾌하게 사실을 밝혀내요. 하지만 모든 일이 해결됐는데도 서대주는 다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물론 다람쥐가 거짓으로 고발을 한 건 잘못이지만 너무 가난해 처자식까지 굶어 죽게 생겨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죽을 마음으로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생각하면 불쌍하오니 다람쥐를 용서하시고 풀어주는 걸 다시 생각해 주시옵소서. 아, 이러니 상군은 서대주에게 감탄하면서 다람쥐를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서대주의 후덕함을 칭찬하고 서대주는 송사가 잘 끝나 감사하다며 관리들에게 재물을 나눠주죠. 이제 다람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서대주에게 사과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 서대주는 남은 재물을 다람쥐에게 주면서 오늘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집으로 가 부족한 걸 메꾸라고 타이르더라고요. 정말 서대주 인품이 훌륭하네요. 이후로 서대주와 다람쥐는 다투지 않고 서로 가깝게 잘 지냈다는 내용으로 작품은 끝이 납니다. 오늘의 소설 서동지전 재미있으셨나요? 쥐와 다람쥐 이야기를 통해 다람쥐와 같은 배은망덕한 인간을 경계하고 권선징악의 결말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죠. 또 남편 다람쥐가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폭언을 퍼붓지만 아내가 과감히 가출을 하는 모습을 통해 가부장적인 권위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화소설들을 몇 편 보다 보니까 동물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세상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풍자적인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소설이 우리 삶에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뿌듯하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